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클남 최석원이 해드리고 있는 시사만평. 오늘은 진보 좌파의 몰락, 시빌리티로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한국 정치권의 무법자, 진보 좌파는 시빌리티 즉 시민의식으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정중함, 예의 바름, 점잖은 행위, 남의 인격이나 감정을 잘 배려할 줄 아는 품 있는 자세를 시빌리티라고 말합니다. 품격 있는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자세가 곧 시빌리티인 것입니다. 교양과 품위를 지키면서 예절 바른 언어, 겸손한 자세, 타인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진지한 태도, 이러한 소중한 것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참 시민의 자세이며 시민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입만 열면 민주수호와 독재 타도를 외치는 좌파 정치꾼들, 그들의 의식과 행동이 비민주적이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는 모두 다 거짓이고 윗선이며 사기꾼 행각이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한국 정치의 가장 절실한 당면 과제는 우리 사회의 질적 구조적 수준과 내용이 민주화, 산업화, 세계화라는 세례를 받은 후에 얼마나 다원화되었는가를 충분히 인식하고 그 다양성과 역동성에 부합하는 공동체를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느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요 근래 무원칙, 무책임, 폭력적으로 변질된 한국 정치의 추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 주권의 이념을 구현하는 의회 민주주의 제도, 특히 의회 정치 운영에 필요한 민주적 정당 제도의 확립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싸움질로 나날을 보내는 정치 전응아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이렇듯 의회 정치의 부진으로 국민적 실망은 쌓여만 가고 있는데 보수와 진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기업과 노동계, 수도권과 지방 등이 지닌 이질성을 수용하면서 어떻게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러한 문제들을 민주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포용의 정치, 대화의 정치, 타협의 정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건만 서로 자신들의 주장만 옳다고 핏대를 올리는 추한 인간들을 국민은 반드시 내년 4월 총선에서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년 총선에서 싸움의 능수보다는 타협의 고수를, 자신의 목소리만 크게 떠들어댈 줄 아는 아나무인 독불 장군 스타일보다는 국민 앞에 겸손하며 국민의 소리를 경청할 줄 아는, 또한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줄 아는 정치인들에게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서 군비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고 국제 정세 또한 내일을 예측할 수 없이 급변하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북한 또한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 발사와 협박 공갈로 남한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한순간 닥쳐올지도 모를 돌발 사태를 대비해서 응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권은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서 서로 큰 소리로 울어대기만 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정치 현실입니다. 이같이 험난한 국제정치 소용돌이 속에서 안전하게 길을 찾아가려면 우선 정치권의 민주적 규범 수용과 실천을 통한 화합으로 의회 정치의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더 이상 상대 쪽을 탓하고 비난하지 말고 스스로 헌법을 준수하면서 국민적 화합과 타협에 앞장서라는 것이 국민이 정치권에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회 민주주의를 키워가는 길이라고 국민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을 광적으로 지지하는 개딸들과 수많은 종북 친중 좌파 인사들, 그리고 다수의 좌파 언론들, 이들은 목이 터져라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영부인을 헐뜯고 있는데
그들의 사상과 언어와 행동이 너무나 비민주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막가파식 충동지림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딸들과 민주당 좌파들의 주장대로 현재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 반민주적 통치행위라고 믿고 있는 그러한 자들의 의식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좌파들은 인식의 출발 자체가 모순덩어리이고 잘못 형성된 것입니다. 좌파들의 인식 절변에는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을 독재자의 딸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대 정신을 잘 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을 하고 큰아들 부시가 또 대통령을 하고 작은 아들 제프 부시가 대통령을 꿈꾸고 있고 클린턴이 대통령을 했고 그의 아내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고자 노력했고 또한 외동딸 첼시가 정치를 지망한다 해도 대다수 미국 국민들은 그러한 일들을 부자 세습이나 부부 세습이라고 비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아버지나 남편이 후광을 받아서 정치 무대에서는 행운을 얻었다 해도 객관적인 자기 능력으로 경쟁하고 평가받아서 유권자들의 신성한 투표에 의해서 선택되고 인정받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북한의 경우 주민들의 의사나 투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독재 권력에 의해서 세습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정치판에서 진보 좌파들에 의해서 어지럽혀지고 혼탁해진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진보라는 정치 언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보의 진정한 의미는 기존의 제도나 관습에서 탈피하여서 사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려는 바람직한 사상입니다. 그러나 요즘 한국의 정치판에서 느껴지는 진보라는 단어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정남이가 떨어질 지경인데 그 이유는 저질스러운 진보의 품격 때문일 것입니다. 낙후된 진보의 품격을 진보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아직도 과거의 망령을 붙들고 상상 속의 망령을 쫓아가기 위해서 악을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참으로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이미 진보는 이성을 상실했고 더럽혀진 진보를 수구의 구렁텅이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그러한 것이 오늘의 진보의 현실인 것입니다. 한국의 진보 세력과 중국 좌파 세력을 보면서 저들은 정말로 민주와 인권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와 인권의 깃발에 필이 꽂혀서 인권과 민주의 대열에 선 것은 용기 있는 결정이었고 소중한 것이었지만은 지금은 세상이 바뀌고 세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도 과거를 팔아먹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를 식상케 만드는 것입니다. 유신 저항의 상징이었던 김기아 시인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김대중을 따랐던 한광옥, 한화갑 씨가 박근혜 진영으로 간 것은 변절이라고 욕하면서 스스로 아무런 모순을 느끼지 않는 편협한 정신 상태로는 올바르고 균형 있는 정치를 주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최근에도 민주당을 떠나는 이상민 의원 등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지가 떠나는 것이 야속하고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각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는 뜻으로 말을 아끼는 것이 스스로의 격을 높이는 것이거늘 작금의 개딸들의 거친 입과 과격한 행동을 보노라면 이미 진보와 좌파의 운명은 끝났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독재 시대에는 탄압과 회로 자기 주장과 입장을 바꾸는 변절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그러한 시절이었지만 오늘날 선진 민주화 시대에는 입장과 철학을 바꾸는 것은 변절이 아니라 자유로운 자신의 소신과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용기 있는 선택으로 존중받아 마땅한 일이고 박수쳐서 환영받을 일입니다. 한국의 진보와 좌파는 이미 균형을 잃고 방향감각을 잃어가고
본격이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그들만의 세계 안에서 민주와 인권에 대해서는 그토록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강력한 투쟁력을 과시하는 좌파들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관대함을 넘어서 아예 외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비겁한 이중잣대를 가지고 민주와 인권과 진보를 논한다는 것은 진정한 민주와 인권과 진보를 심히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인권과 민주를 외친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한국에 온 북한 탈북자들을 외면하고 심지어 강제로 북으로 되돌려보내기까지 하면서 공산 독재 체제 하에서 감시받고 탄압받으며 절망과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북한 주민들, 정치 수용소의 비인도적 인권 유린 만행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위선이고 비겁함이 극치인 것입니다. 좁은 목표로도 연명할 수 없어서 탈북을 하고 수백만 명의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었을 때 호압한 생활을 하는 북한 유정자들의 독재와 인권 유린 부패는 눈을 감는 중국 좌파들은 더 이상 인권과 민족을 외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종전선언과 남북 화해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북한 독재자의 비위를 거슬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비겁한 주장과 과거 그들이 비판했던 유신 독재가 통일과 국가 안보,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잠시 유보하고 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고 박정희 대통령의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라는 독한 심정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과 먼 앞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다리를, 그러한 튼튼한 다리를 지금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고뇌했던 위대한 독재자. 그분의 정치 철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가장 수구적이고 전근대적인 북한 정부와 연대감을 가지는 한국의 진보나 종북 좌파 세력, 그들의말로 시대를 읽지 못하는 비이성자들이며 인격 폐륜아들입니다. 민주주의는 구호나 시위 촛불로 성취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담을 수 있는 시민의식, 민주의식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개딸들에게까지 휘둘리고 있는 한국의 진보 좌파들에게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며 백년 하청의 연목 구호이겠지만 그래도 혹여나 한국의 진보가 다시 소생할 길을 찾는다면 자기 내면을 먼저 정화시키면서 분노와 미움을 순화시키고 적폐된 찌꺼기들을 씻어내고 새롭게 거듭나면서 참된 시민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서 프랭크 남수조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이러한 제 노력과 후속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